네, 오늘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겸 인천연수갑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내외뉴스통신에 출연하셨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내외뉴스통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역구는 연수구 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승현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와 또 외교 안보 성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우선 경제 관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지금 국내외 경제 여건이거든요. 네. 지난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경제 성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대가로서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국민 소득을 올려줌으로써 경제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꾸로 된 시각으로 실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 소득을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뭐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가지고 국민소득을 좀 올려주면 소비가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기업의 투자로 연결돼서 성장으로 이어지겠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그게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들이 잘못된 정책의 큰 틀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없애고 이제 제대로 된 경제 방향으로 시장 경제 위주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기업들이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지난 1년 윤석열 정부가 경제에 있어서 큰 물꼬를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좀 끌어왔다. 바르게 잡았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 특히 중요했던 게 이제 외교 안보 관점인데요. 이것도 나름대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좀 어려웠었던 한미일 관계를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 특히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안보에 있어서. 근데 한미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한일 관계가 잘 풀려야 한미 관계도 잘 풀리고 결국 한미일 관계가 잘 풀리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 관계, 특히 북한이 핵을 통해서 저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튼튼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풀었다라는 의미에서 한미일 공조가 튼튼해지고 이걸 통해서 외교 안보상의 강력한 그런 튼튼한 안전망이 구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한 점에서 뭐 아쉬운 점도 일부 있습니다만 경제와 외교 안보상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의 여러 가지 성과를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대선과 지방선거 이렇게 선거가 2번 치러졌었는데요.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죠. 그러면 다가오는 내년 4월 10일 총선거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남은 4년을 제대로 정책을 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에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주셔야 윤석열 정부가 순탄하게 정책을 펴갈 수 있다. 지금 국회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많은 정책들이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에 의해서 많이 이게 발목이 잡히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공정과 상식에 좀 어긋나는 정책들을 민주당이 많이 밀어붙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내년 총선에서는 과반수 의석을 반드시 우리 국민의힘에 주셔야 윤석열 정부 4년이 바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의 승리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의 특히 인천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뭐 서울,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인천도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전체 13석의 의석 중에 우리는 2석밖에 없고 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래도 다행히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인천시장을 찾아왔고 지방선거에서도 뭐 구청장 군수 저희가 70, 80%를 시구의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교도보를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민주당의 당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뭐 진원지가 어떻게 보면 송영길 전 대표, 뭐 윤관석 의원, 뭐 이성만 의원 다 인천 출신, 네, 인천 네, 의원들이거든요. 네. 인천에서 이러한 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라는데 참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쨌든 민주당에 대한 그러한 인천 시민들의 심판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또 미추홀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전세 사기 네.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 인천시당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를 좀 제대로 구제를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우리 인천의 여러 가지 정치권 뭐 사회단체가 다 힘을 모아서 네. 이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750만 재외동포가 이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네. 이제 본부가 이제 인천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능력 있고 부정에 찌들지 않은 깨끗한 후보다. 네. 이런 걸 많이 시민들에게 어필해가지고 네. 내년에는 총선에서 반드시 한 7, 8석 이상 네.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또 인천이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에서 이겨야 우리는 총선에서 이길 수 네.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각오로 반드시 과반수 이상 획득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수구가 이제 과거 인천을 대표하는 신도시였지만 최근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면서 22대 총선 선거구 30곳 조정 중 인천 연수갑이 포함되기도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이런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제가 지금 인천 연수구에 한 15년 이상 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일본에서 석박사 대학원을 하고 일본에서 교수를 하다가 이제 인하대로 왔었는데요. 네. 이 연수구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상당히 연수구가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주민들의 여러 삶의 질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천에서 연수구는 경제와 교육의 1번지 이렇게 네. 얘기가 됐거든요. 경제 교육의 1번지 연수구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 뒤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서 지금의 이제 민주당 출신 또 국회의원이 이렇게 또 국회의원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위상이 추락됐다. 네. 특히 연수구 원도심은 인근에 이제 같은 연수구입니다만 송도 국제도시가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원도심은 뭐 교통 문제라든가 네.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교육 문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낙후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인구가 외부로 많이 이탈이 된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3개 지역 중에서 인천의 국회의원 선거구 중에서 연수구 갑지역만이 13만 3천 명이라는 하한선을 네. 미달하는 네, 네. 그래서 지금 선거구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근에 있는 송도국제도시와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네. 이 연수구 원도심의 현안인 교육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뭐 주택 문제 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대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실제 정부와도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구 간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정승현 위원장님만의 비책이 있다면 좀 어떤 걸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시긴 합니다만 일단은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여기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물론 연수구 원도심에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네. 중요한 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네. 거기에 또 이 청소년들이 그곳에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교육을 받고 직장을 찾기 위해서 떠나버리면 그 지역은 자꾸 이제 노쇠화되고 낙후돼 네,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남아 있고 좀 찾아올 수 있는 지역을 원도심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쨌든 그 지역의 뭐 기존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네, 것도 네.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연수구 이 갑 지역 원도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 부영그룹의 땅이 한 30만 평 정도 있습니다. 아, 네. 과거에 대우자판부지라고 했던 땅이 지금 그대로 묵혀져 있는데요. 이 30만 평의 한 절반 정도를 약속으로는 부영그룹이 인천시와의 약속은 이제 절반 정도의 테마파크와 네. 같은 큰 공원을 짓고 절반 정도를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해놨는데 그 공사가 지금 전혀 몇 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을 어쨌든 테마파크가 됐건 또 주민들에 따라서는 뭐 대규모 아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네. 또 일부 기업이라든가 뭐 일부 또 주민들 사이에서는 뭐 반도체라든가 네. 뭐 바이오라든가 이러한 그 첨단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산업단지를 그곳에 또 유치하면 네. 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네. 이런 의견을 갖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네. 여러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주민들이 쾌적하게 즐기면서 또 양질의 일자리도 또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것을 정말 인천시와 정부와도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특히 이제 내년에 총선 이후에 국회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가 중요한데 이제 지역 내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를 적극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물론 뭐 이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요새 이제 뭐 공교육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뭐 학교 폭력 문제도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인성이 착하고 풍부한 우리 청소년들을 네. 좀 길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성이 제대로 돼 있고 풍부하면서 창의성 교육을 좀 통해서 창의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인재들이 또 대학이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큰 또 인재로 또 이렇게 커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의미에서 인성이 풍부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특히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거기에 또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게 또 하나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이 원도심이 낙후돼 가는 것들이 이제 교통이 불편하고 네. 주택이 뭐 30년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남아 있음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제 낙후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지역에 뭐 청학 역사 같은 거를 꼭 만들어야 네, 네. 되겠다. 또 제2경의선이라든가 또 GTX라고 하는 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같은 것들이 송도 국제도시에서 인천시청까지 이제 직접 서울을 네. 30분간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네, 네. 철도, 고속철도인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 연수구 원도심에 반드시 역을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 네. 지금 그 신설하기 위한 운동을 2년 이상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서명운동과 네.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제가 찾아가든가 하면서 지금 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도심에 신설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편의도 제공하면서 이 원도심 발전에 하나의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하나고요. 또 끝으로 이제 연수구 원도심 지역이 지어진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약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이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뭐 분당이라든가 일산 이런 곳과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연수구 원도심도 신도시 특별법에 포함이 됨으로써 이 재건축 자체가 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주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도시 특별법에 연수구 원도심 전체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옥년동이라든가 일부 지역이 좀 이렇게 제외가 됐거든요. 네, 네. 이런 데가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포함되도록 네. 이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세종시 가서 만나고 왔는데요. 일단 이런 게가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원도심이 포함이 돼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활발하게 외부로부터 많은 세대가 또 이주해 올 수 있는 네. 그러한 마을이 되도록 그러한 지역이 되도록 또 열심히 세워서 거기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부영그룹이 이제 그 테마파크를 짓기까지 좀 몇 년이 걸렸다.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벌써 첫 삽을 떴어야 되는데 거기 그 한 절반 정도의 땅에 그 폐기물이 많이 매립돼 있어요. 네. 과거 이제 송도 국제도시 바로 옆에 송도 국제도시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나온 폐기물이라든가 또 인근의 남동산단 등을 통해서 폐기물을 이렇게 많이 매립했던 네. 무단으로 매립했던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 처리 비용이 이제 그 평가된 걸 보면은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만 약 한 2,600억 정도 드는 네.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평가 같은 것도 있고 하면서 부영그룹이 지금 계속 지금 공사를 네. 지금 좀 이렇게 미루고 제대로 지금 연기가 되고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속히 원래 약속대로 인천시와의 약속은 테마파크를 먼저 짓고 나서 네.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걸로 네. 이렇게 약속이 네. 됐거든요. 이제 그런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단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고 네. 깨끗한 정토를 갖다가 거기다 이제 조성을 한 후에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테마파크를 여전히 원하신다면 테마파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네. 당초 약속이니까요. 네. 반면에 테마파크보다 이제 뭐 송도 국제도시 센트럴파크와 같은 그거보다도 더 큰 멋진 그 공원과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또 주민분들이 원하신다면 네. 그런 것들을 또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보고 더 나아가서 그 땅을 좀 더 효율적으로 뭐 산업 관련 바이오나 반도체 뭐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네.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많다면 일부 네. 그런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네.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방도시 인천의 현안 과제들을 294만 인천 시민들과 협력해서 또 원활히 수행해 나가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